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군 내부의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현충일 추념사에서 병영 문화의 폐습에 대해서 송구하다며 직접 사과했는데요. 자, 이번 사건의 진상 그리고 또 후속 대책 두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그리고 장유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너무 충격적이고요.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해자를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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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은 채 발생되는 현실이 성폭력 문제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오히려 더 힘들고 괴로워하는 현실이 너무나 처참하고 참담합니다. 네, 온 국민이 다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게 3월 초예요. 그렇습니다. 석 달 만에 지금 진상조사가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고통받았을 돌아가신 중사님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먼저 이번 사건 진상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발생이 있었고요.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대가 이 신고를 뭉갠 거죠. 네, 그렇습니다. 3월 2일 날 이제 이 일이 발생을 했는데 예. 사실은 상당 기간에 걸쳐서 가장 직근 상급자들이 예. 이런 일은 살면서 한 번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가 하면 여러 가지 그 형태로 회유와 압박, 종용이 지속됐던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예. 즉 결국은 이제 이 90일 동안 이 사건이 은폐라고 하는 은폐 문화 속에 매몰될 가능성이 상당히 컸던 상황이었고 일부에서는 이와 같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 즉 죽어야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느냐 이와 같은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강한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당사자 역시 마지막 극단적인 그러한 상황 자체를 휴대폰에 직접 담아서 알리려고 했던 것은 지금까지 조력을 바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와 기회 자체가 모두 다 봉쇄됐기 때문에 꼭 이 억울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정확한 진상을 바라는 이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던가 생각되고요. 이것을 직접 보신 부모님의 마음, 또 이 사실을 안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상황이기 때문에 일벌백계뿐만이 아니고 시시변별, 즉 진실 자체를 정확하게 숨김없이 밝히는 것이 일단 제일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중사가 피해 신고를 하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회유 들어가고 협박 그렇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이 공군이 그리고 공군 조사기관, 검찰도 그렇고요, 경찰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사실상 피해자가 3월 2일 날 저녁 때 강제추행을 당한 바로 직후에 신고를 합니다. 네. 자기의 상관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추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관이 어떤 조치를 했냐면 상부에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이 피해자를 회유하기 위해서 저녁을 같이 먹자라고 하면서 이 자리를 마련하고 이걸 꼭 문제 제기를 끝까지 해야 되겠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피해자가 어떤 심정을 가졌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부에 보고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군 경찰이 그 당시의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는 합니다. 그렇다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증거가 명확하게 있었다면 이 가해자를 불러서 즉각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가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도 하고 그리고 피해 진술 청취도 했어야 되는데 이 가해자를 부른 것은 한 15일 정도, 한 보름이 지나서야 이제 첫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동안 피해자는 이게 계속해서 회유를 당했고 이 사건을 무마하라는 상부의 어떤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도 호소를 할 수 없다라는 정말 좌절감을 느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군 검찰도 이 가해 중사를 구속한 거는 1일자로 국방부 감찰단으로 넘어간 이후에야 굉장히 속도감 있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망이라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야 군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이게 재발 방지책이 이번에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언제 또 이런 비극이 발생할지 알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네, 피해자는 처음엔 분노했을 것이고요. 그 이후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그 중간에 보니까 성고충 상담관에게 20여 차례 상담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도 전달이 된 것 같지만 예. 이 상황에서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이것이 사실상 이제 묵살되는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즉 이것에 있어서 상당한 좌절감을 느꼈던 이 그 중사 자체는 더 낭만감이 있었을 것이고요. 물론 이제 그 청원 휴가를 2달을 신청을 해서 사실 떠나긴 했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이런 그 상담을 통해서 일정한 보고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상황 자체는 4월 14일 날 어떤 형식으로든 보고는 공군 참모총장에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공군 참모총장이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조치 없이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넘어간 것도 이 상황을 막지 못한 한 이유였던 것 같고요. 예. 또 두 번째 그 상황은 이 청원 휴가 2달을 마치고 나서 15 전투 비행단으로 전출을 가게 됐을 때 네. 사실은 거기서 더 안정적인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그 피해 그 중사가 이른바 그 관심 병사로 분류가 돼서 거기에서 더 심각한 왕따와 더 어떻게 보면 가혹한 길들이기 같은 형태가 그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른 부대로 가도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계속 심정적으로 배제되고 차별당하고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무리를 일으킨 관심병사로서 취급받는 이런 상황이 또 전개가 된 것이죠. 또 이 과정 중에서 남편 역시 그 남자친구 역시 군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이 남자친구 그 약혼자를 통해서 여러 형태의 종영, 회유 그야말로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이 전달이 계속 오기 때문에 결국 이 그 피해 중사가 그야말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문제로 치닫게 되는 것으로 지금 전개된 것이었죠. 예.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고 전출 가서 사흘 나흘 만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대에 가서도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없겠구나라고 거의 자포자기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 중사는 지난해에도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추가 고소장에 2건의 강제추행 피해가 더 있었던 것으로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로 이번 사건, 그러니까 이 장모 중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던 3월 2일자 사건과 관련해서 이걸 무마하려고 했던 또 상관이 있는데 그 상관이 이런 일은 살면서 겪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그 해당 발언을 했다라고 지목되는 상관입니다. 이 상관이 다른 회식 자리에서 그 전에 이제 엉덩이를 치는 등의 추행 행위를 했다라는 게 이번 또 추가로 제출된 고소장에 담긴 내용이고요. 또 다른 건의 추행 사실은 다른 부대에서 이렇게 오게 된 그 파견을 온 한 간부가 또 회식 자리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의 어떤 추행 행위를 했다라는 내용이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이번 고소장에는 이 강제추행건만 아니라 이번 건으로 이 무마를 하려고 했던 상관들에 대해서 강요 미수 그리고 직무 유기에 대해서도 이게 처벌의 의사를 밝힌 유가족들이 그렇게 처벌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 고소장 제출한 부분 그 추가 피해 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고요. 이번 수사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이 이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올까 의문이에요. 먼저 공군참모총장 지금 일단 사퇴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이 즉각 수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다. 성추행 사건이 있고 한 달 뒤에 보고를 받은 공군참모총장이 제대로 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유족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유가족의 입장이 지금 그 경질이 능사가 아니다. 이 사안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밝히려면 그야말로 최고 책임자가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수사에 적극적인 지휘와 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지 않고 정치적인 책임만 지는 외양을 띠는 것은 우리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현재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휘 라인이 과연 어느 선까지 이것을 그야말로 회유와 조명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지 또는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하려고 했었던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지휘관이 이를테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현 지휘관이 찾고
찾고 파악하고 해야 할 입장인 것이지 현 지휘관이 부재한 그 상태에서는 이 수사의 근본 자체를 다른 제3자에게 넘기거나 무마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공군 참모 총장 자체가 5월 25일 경에 국방장관에게 그 보고를 전화로 한 것도 사실은 좀 특이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 이 보고서하고 실제 내용하고 무슨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화로 했던 것은 아닌지. 네. 왜냐하면 5월 23일 날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 이후에 발견이 되었을 때 첫 예. 번째 그 보고가 단순 변사 사건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성추행 사건은 싹 빠진 이런 그 형태인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본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뺀 보고가 있었던 것인지, 또 그 직전에 왜 이 보고가 2개월 동안 지연이 되었던 것인지, 각 비행단의 어느 선에서 이와 같은 종영과 회의가 있었던 것인지에 관해서 총장이 그야말로 직을 걸고 책임을 지고 조사를 하고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이 당사자 자체가 현재 물러나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지휘권에 상당히 약화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경질보다는 오히려 수사에 초점을 맞춰달라, 이 유족의 이야기가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이 공군 여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게 5월 22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에 알려진 것은 약 한 열흘 좀 네. 뒤였습니다. 5월 31일이었는데요. 지금 군에서 이 사망 사건 보고 당시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성추행 내용을 빼고 단순 변사만 보고했다는 겁니다. 네. 어떤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당연히 그 본인들의 조직을 지키는 것에 훨씬 방점을 찍은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전출된 부대에서 어떻게 어떠한 경위로 전출됐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아. 예, 강제추행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대를 옮겼다는 걸 알고 있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사안인 거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단순 변사라고 상부에 보고를 했다라는 건 이 예. 사건을 그냥 기 위해서 아주 급급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정말 상징적인 이런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 조직 논리로 계속해서 엄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실체에 대해서는 이 군대 내부에 있는 당사자들이 이런 유사한 피해를 당했을 때 전혀 군을 신뢰하고 있질 못합니다. 일례로 최근에 군 내에서 이 여군 장병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여군분들이 어디에 이 사건을 제보했냐? 군 내부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대할 그게가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 이걸 민간 단체에 알려서 공론화했거든요. 예. 이게 군에서 얼마나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있어도 이 피해자들이 군 안에서 해결하기를 저하는지 정말 이 부분 잘 짚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군 내부에서 성폭력 사건이 계속 일어났고요.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 여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대책이 발표됐고 매뉴얼대로 움직였으면 되는데 역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직 보호라는 그 이유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매뉴얼도 존재하고요. 예. 여러 가지 그 규정도 존재합니다. 예. 그런데 현실에서 전혀 작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아마 그 두 가지 원인이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성과 관련돼서 다른 사회와 다른 조직과는 달리 군 조직은 아직까지 정체되어 있다. 즉 성인지 감수성이 실제로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나와 같이 근무하는 직업 군인으로서의 여성으로 보기보다는 이른바 성적인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계속 생각하는 이런 것이 회식 문화 또는 음주 문화에 계속 녹여서 반영이 부정적으로 되고 있는 이런 원인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예. 두 번째는 이와 같은 것을 이른바 숨겨주는 침묵의 코드가 터잡고 있는 은폐 문화가 또 두 번째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즉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너만 참아주면 우리 전체는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 잘못된 연대 공유 문화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실은 피해자에게도 엄청난 압박이고, 다 숨겨주게 되면 아무 일 없이 소위 고생 없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은닉 문화, 침묵의 코드, 이것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 매뉴얼은 문서상에 또 법규상에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이 사건이 발생하고 군 경찰도 또 군 검찰도 또 안에 있었던 동료들도 또 성고충 상담관도 네. 그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네. 이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 만든 대책이 이렇게 무용지물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을까요? 저는 이 군대 내의 어떤 그 형사 사건의 수사를 과연 군 검찰이 맡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부터 점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군대 내 군 검찰은 그 지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상명하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예, 또 예. 지휘관은 본인의 어떤 승진 등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걸 덮기에 급급하지 이 실체를 정말 책임 있게 파헤치려고 하는 그런 걸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군 검찰이 아니라 이런 민간 수사 영역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물론 이 군대에 굉장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군의 군사 전략과 관련한 수사랄지 이런 부분은 군 검찰이 맞더라도 그 이외에 일반 형사 사건으로 의율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경찰 검찰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또 이 법원 단계에서도 군 법원의 판단을 받는 부분 이거는 또 지휘관이 양형에도 상당히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깎아줄 수도 있기 예,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법원의 항소심 이후 단계부터는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정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군 사법 체계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군사 법원의 권한을 어느 정도 민간 법원 쪽으로 좀 이동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그 제19 감사기에 잘못된 관행이 여전히 저 통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일반 법원에서는 성범죄 관련돼서 25% 실형을 받는 반면 네. 군사 법정에서는 현재 10% 남짓인 것이죠. 아. 이것은 서로 감싸주기고 예, 구조적으로 봐도 이를테면 군 검찰과 군 판사가 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예. 사실상 그 적대적 관계와 예를 들면 공격적인 이런 것보다는 오늘 그 사건을 무엇을 하게 될지 상호 인연에 의해서 무마시키는 것도 있고요. 더군다나 그 재판관도 군 판사 2명과 이른바 그 군인이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공정성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개선의 사항이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장 변호사님 그리고요. 이번에 피해자 네. 유족 측이 국회에도 네. 여러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국회에서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었나 봐요. 그렇죠. 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사실 국회 국방위 소속 예. 이제 야당 의원들에게 내 사안이 이렇다라고 해서 이 가족분들이 제보를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걸 전화로 했을 때 예. 사실 그 해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서진이 전화를 받은 거는 맞는데 그 당시에는 보고를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 네. 물론 이제 국회의원실에 여러 가지 이제 요청 그리고 민원성 전화들이 빗발치고 있긴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뭐 제대로 보고가 안 이루어질 수는 있었겠지만 이 피해자 가족으로서는 사실상 기댈 수 있는 또 한 축이 사라졌다라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 국방위뿐만 아니라 여러 제도적인 그리고 지금 군 인권 보호관을 도입하기로 법은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 전방위적으로 다 이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도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고요. 우리 이 군에서 특히 성추행 피해자를 위한 근본적인 보호 대책 일단 마련해야 되고 밖에서도 이렇게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인사 관련 소식입니다. 자, 김호수 검찰총장 취임 이후 법무부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임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네, 박범계 장관이 이제 김호수 총장관의 의견 조율을 거쳤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 조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는 좀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자,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직의 향후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용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신상 필벌이 원칙이 돼야 되니 그 어느 인사의 기본 원칙임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보게 되면 이른바 피고인이 된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이 승진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던 반면 이를테면
다른 정권 수사를 적극적으로 했던 이러한 이 간부들이 법무연수원으로 집단으로 이른바 좌천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일단은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무부의 그 인사가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인지 아니면 정권 수사와 관련된 것을 이른바 원천 봉쇄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더 큰 것이 아니냐 이런 그 해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검찰 그 내부에서는 내가 이제 승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은 아닌가.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일한 만큼 잘한 만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받는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의 과거 행적을 보게 되면 역시 친정권 인사였다. 이런 점에서 일그러진 검사의 인사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장 변호사님은 저 법조계에 있으니까 더 많이 더 잘 들여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성윤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한 부분, 그리고 또 한동훈 검사장이 다시 수사 부서로 돌아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성윤 지검장은 만약에 영전을 하더라도 수사 파트에서는 배제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관측이 많았습니다. 본인이 이제 피고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김학의 씨 불법 출국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서울고검이 뭐 직접적으로 이 수사 지휘 라인에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검찰의 그 감찰 업무를 지휘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항고 사건을 또 진두지휘하는 그런 부처의 수장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좀 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방탄 인사다라고 해서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서 저지하려는 인사가 아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울산 함영 수사 의혹이나 뭐 기타 등등 정권과 각을 세웠던 검찰의 수사가 이미 관련자들이 거의 대부분 기소가 된 상황이라서 이제 공소 유지에 좀 더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새로 수사가 이루어질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탄 이제 인사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 또 비수사 라인으로 배치한 게 사실상 정권과 각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탄압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 한동훈 검사장의 지위가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 중에서도 측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등번호 2번을 달고 이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라고 계속 이제 언론에 지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좀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이 인사권자가 좀 판단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 방탄 인사 부분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관련해서 수사방해 의혹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이제 서울고검장이 됐습니다. 그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비롯해서 과거 조국 전 수석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관련 수사가 좀 더 이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수원지검 수사팀에서는 기소 의견을 지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검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지검장, 수원고검장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 방탄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로 방탄 인사의 모습이 드러났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이광철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그야말로 상신을 했는데 그 대검에서는 이와 같은 결정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이런 그 상태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을 결정을 해야 할 반부패 강력부장의 문홍성 검사가 갔습니다. 근데 이 문홍성 검사가 사실은 이 김학의 불법 방해, 수사 방해에 관련돼서 피의자로서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죠. 물론 자신이 이제 이것을 뭐 회피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다루었던, 자신이 피의자가 된 사건을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또 이것을 자리 바꿈을 했죠. 즉 대검에 이 기소를 하겠다고 한 의견을 받았던 신성식 부장께서 수원지검으로 자리 바뀌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팀에 있어서의 수사 자체를 사실상 원치 않는 이런 모습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런 틀에서 보게 되면 일부에서는 전격적으로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기소를 제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런 또 인사는 아니었느냐 이런 그 내부 평가도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과연 김호수 검찰총장이 얼마만큼 중립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것도 향후 포인트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인사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나 봐요. 김 총장 입장은 일단 자신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라는
입장이죠. 일단 김호수 예. 이 검찰총장과 이 의사 조율을 하긴 했는데 이 나온 결과물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박범계 장관의 의사가 좀 더 많이 관철이 됐다라는 예, 평가는 예.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김호수 총장이 이제 탕평책을 해서 두루두루 꼭 이제 정권과 약간 거리감을 뒀던 검사들도 이제 승진을 시키거나 영전을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 결과물에 따지면 뭐 비중으로 따지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박범계 장관의 의중이 더 많이 실렸다. 다만 이 조율이 추미애 전 장관 때와 같이 검찰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 수위의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은 걸로 봐서 예. 상당히 좀 수위 조절에는 종전과 비교했을 때는 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냐라는 뭐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검찰 수사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알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가 서울중앙지검장 자리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정수 검찰국장이 이제 발령이 났는데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게 많죠.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은 현재 그 재판이 시작된 10여 명의 청와대 하명 수사에 관한 공소 유지.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정수 신임 중앙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의 아주 친한 고등학교 후배일 뿐만이 아니고 예. 추미애 장관의 참모로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예,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이제 이런 인물인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과연 이제 공소 유지 플러스 또 하나 이제 사건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를테면 언론에서 나왔던 그 얘기를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네. 이를테면 이규현 예. 검사의 예. 윤중천 보고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거기서 맡고 있는 예, 것인데 수사를 하고 공수처와의 있고. 관계를 어떻게 또 설정을 해야 될지 예. 결국 이제 중요한 정권 인물에 대한 공소 유지와 추가 수사의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 예. 그리고 또 공소장 자체에 나타난 내용에 이를테면 다른 인물들로의 수사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 네네. 이것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 선에서 멈출 것인지 등에 있어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 정권에 관한 수사 자체가 그대로 멈춰지거나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런 비판적 시각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여러 지금 수사 가운데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 네. 부인 관련 수사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뭐 예.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어느 정도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이제 수사가 진척이 없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 부분은 검찰의 계류 중이라서 이 수사가 어떻게 나올지도 상당히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정권과 관련한 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부분은 지금 그 당시에 수사 검사들이 공판 과정에 이제 직관한다고 하죠. 본인들이 직접 공소유지를 위해서 출석을 하고 있고 이걸 예. 공판 검사에 맡기지 않고 공소유지에 어찌됐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사가 이제 이미 기소가 된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비교적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이 상당히 강조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수사의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나와 있는 증거 또 나와 있는 인물 더군다나 공소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재까지 수사의 상황들을 예.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사를 진행을 시키면은 예. 공정성에 무엇인가 의심을 좀 덜 받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청와대 인물들도 관여한 정황들이 많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건 분명히 내사의 기초 단계가 될 뿐만이 아니고 공문서에 나타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무엇인가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의 추가 수사 같은 것을 그대로 진행을 시키느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막느냐. 이것은 결국 이제 실무수사팀의 판단이기 때문에 예. 지금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좀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예. 대한변협이나 검찰 내 분위기는 네. 어떻습니까? 이번 사실 인사에 대한변협에서는 상당히 좀 강도 높은 비판의 논평을 냈습니다. 예, 특히 예.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영전한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피고인이 이게 승진까지 할 수 있느냐. 보통은 이제 피고인 신분이 아니라 수사 대상 그리고 수사 선상에만 올라도 본인이 이제 직에서 내려오거나 하는 것이 수순인데 이건 너무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게 대한변협의 공식적인 논평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피고인이지만 어쨌든
어쨌든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가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건과는 좀 달리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에서부터 검찰 고위직 인사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교수님 그리고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